안녕하세요. 저는 잠실에 거주하는 34살 여자예요.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사실 제 나이면 결혼하고도 남을 나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결혼 정년기라는 말도 있잖아요. 여자들이라면 공감하지 않을까요? 여자 나이 30살이 넘어가면 결혼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변에서 결혼 얘기도 많이 들려오고 청첩장도 많이 받고 하니까 아무래도 결혼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한번 결혼한 경력이 있는데요. 결혼을 경력이라고 해도 될진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혼했어요. 저도 주변에서 다들 결혼하니까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죠. 얼마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똥차를 벤츠인 줄 알고 뺏어간 사람이 이제야 알았는지 연락이 왔었는데요. 정말 묵은 때를 벗긴 상쾌한 그 기분, 다들 아시죠? 제가 그 기분을 느꼈잖아요. 이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데 같이 일하는 선배가 알려줘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안 그래도 팍팍한 사회에 웃을 일이 없다고 하던데 제 사연으로 여러분에게 웃음을 선사할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언제까지 울기만 할 거예요. 저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거든요. 잠깐만요. 언니, 저 언니한테 사과하려고 언니 부른 거예요. 남편도 제가 언니 만나러 온 줄 몰라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이래서 남의 손 탄 사람은 뺏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미안해요. 이제 와서 나한테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텐데 이러는 이유가 뭐죠? 그쪽 남편이랑 이혼하고 싶어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정말 저한테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힘드니까 언니 생각이 났어요. 언니만이 제 마음을 이해해줄 수 있으니까요. 가끔 이렇게 만나서 제 사정만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할게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궁금하시죠? 저를 찾아와서 언니라고 친한 척하며 눈물 콧물 질질 짜고 사과하는 사람은 바로 제 남편과 바람난 상간녀랍니다. 상간녀가 본인이 먼저 저를 찾고 이렇게까지 사과하는 게 신기하다고요? 이 얘기를 하려면 남편과 결혼 생활하던 2년 전쯤으로 돌아가야겠네요. 제가 남편과 결혼했을 때 집안 공기가 묘하게 바뀌는 걸 나중에서야 알았는데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시아버지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더라고요. 시댁의 기둥은 시부였죠. 어쩐지 시댁에 처음 인사하러 갔을 당시에 시모 눈빛은 제가 크게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말과 행동은 사근사근하게 구니까 뭐가 진짜인지 헷갈렸었거든요. 그게 다 시부 앞이라 그랬던 거였더라고요. 아무튼 시모는 시부가 없는 시간에만 교묘하게 저를 괴롭혔어요. 예, 너 오늘 쉬는 날이라면서? 쉬는 날이면 째깍째깍 시댁에 와야지. 내가 이런 사소한 일까지 알려줘야 하니? 어쩜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애가 며느리로 왔는지 참. 저 양반은 그저 일하는 사람이라면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버릇 좀 고쳐야 해. 시어머니는 제게 시부욕을 스스럼없이 하셨는데 처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얼른 시댁으로 오라고 불호령을 하시곤 전화를 끊으셨거든요. 시아버지는 숙박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일주일 내내 회사로 출근하셔서 시댁엔 거의 시모 혼자 있었죠. 남편은 시부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고요. 저는 호텔리어라 주로 휴무날이 주말이 아닌 평일이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절 부르는 날마다 제 휴무날인 게 이상하더라고요. 아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주니까. 행여나 너 나한테 거짓말할 생각 마라. 넌 내 손바닥 아니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라 내 눈 밖에서 벗어날 수 있나. 가서 배고프니까 밥이나 좀 차려와. 난 맨날 네 시아비 아침 저녁 차리느라 낮엔 꼼짝도 하기 싫다. 어머님, 제가 집에서 쉬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일주일에 이틀 쉬는데 저도 쉬고 싶어요. 이럴 거면 제가 이모님이라도 불러드릴까요? 어젠 야간 근무여서 잠도 얼마 못 잤다고요. 이모님은 무슨, 그럴 돈 있으면 나한테나 줘봐라. 그리고 그런 사람 부르면 네 시아비가 가만히 있겠어? 무슨 돈으로 불렀냐부터 시작해서 잔소리란 잔소리는 다 알 텐데 그 잔소리를 네가 듣겠니? 내가 듣지? 넌 나이도 젊은 게 잠이 부족해서 되겠니? 운동 좀 해. 시모는 이렇게 시아버지가 없을 때면 저를 식모처럼 부려먹을 생각만 하고 사셨나 봐요. 본인 밥 차려오라는 건 애교 수준일 만큼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거든요. 하루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는데 날씨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시모는 또 저를 시댁으로 불렀죠. 마당에 잔디가 많은데 비가 오면 저 잔디들이 더 크고 튼튼하게 자랄 거 아니야. 난 쭈그리고 앉으면 무릎이 쑤시고 비 오니까 허리 아파서 못하겠으니 네가 나가서 잔디 좀 뽑아라. 네? 비 오는데 잔디를 어떻게 뽑아요? 그리고 아버님이 잔디 깎는 기계 사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비 그치면 제가 기계로 다 깎을게요. 오늘은 날씨가 이래서 못해요. 저도 못한다고요. 젊은 애가 못하는 게 어딨어? 넌 회사에서도 상사가 일 시키면 못하겠다고 이러니? 네 시아비가 시킨 일이니까 잔말 말고 해. 안 해놓고 있다가 그 양반 퇴근하고 오면 또 나만 혼나잖아. 참, 기계로 밀면 얼마 못 가서 바로 자라니까 직접 네 손으로 하나하나 뿌리까지 확실히 뽑아야 한다. 시모는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보란 듯이 저에게 시키고는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방에 들어가서 친구와 통화하는 건지 깔깔대는 목소리가 거실까지 들리길래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에 열이 끝까지 받더군요. 비옷을 갖춰 입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당 모퉁이에 작은 텃밭을 가꾸시거든요. 저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시모가 텃밭에 열심히 심어놓은 상추, 쪽파, 방울토마토 싹을 전부 다 뽑아서 텃밭을 흐트려 놓고는 몰래 집으로 돌아갔죠. 네, 간단히 말하면 시모 텃밭을 망쳐놓고 도망친 거예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잘하면 잘할수록 내가 할 일은 더 늘어나기 마련이라고. 시모가 딱 그런 부류인 것 같길래 더는 나한테 일 시키지 말라고 제대로 알려줬네요. 집에 가서 샤워를 마치고 낮잠까지 자고 일어났는데요. 눈을 뜨자마자 전화가 울리길래 봤더니 시모더라고요. 창밖을 보니 비가 그쳐 있길래 상쾌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너 미쳤어? 잔디만 뽑으랬더니 내 텃밭에 심은 소중한 우리 애들은 왜 뽑아놓고 지랄이야? 당장 우리 애들 살려내. 내가 힘들게 싹트게 한 내 새끼들 살려놓지 못해? 어머, 제가 그랬나요? 참, 이제야 생각난 건데 제가 식물엔 취약해서 잔디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거든요. 다 똑같이 쓸모없는 풀떼기처럼 생겼길래 그것들도 잔디인 줄 알고 뽑아버렸나 보다. 죄송해요. 모르면 물어봤어야지. 너 지금 나 야구를 이러는 거야? 시어미가 며느리한테 일 좀 시켰다고 이래? 제가 그럴 리가 있나요? 그렇게 잘 아시면 어머님이 직접 뽑으시지 그러셨어요. 그랬으면 어머님이 아끼는 소중한 아가들도 지금쯤 더 컸을 텐데. 그러니까 다음부턴 직접 하세요. 시모는 언성을 더 높이면서 욕을 하길래 모른 척하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모가 저에게 식물과 관련된 일은 절대 다시는 시키지 않는 걸 보고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또 무슨 실수를 할지 모르는 두려움에 한숨만 푹푹 쉬면서 본인이 하시는데 마음 같아선 동영상으로 남겨놓고 우울할 때마다 보고 싶더라니까요. 그 후로 조용할 줄 알았는데 어버이날에 정말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버이날에 제가 또 휴무여서 남편은 회사 출근하고 저 혼자 시댁에 일찍 갔는데요. 내가 요즘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윤기가 없는 게 얼굴에 팩을 좀 해야겠어. 네, 그러세요. 그런데 집에 팩이 없는데 넌 젊으니까 피부 관리하는데 잘 알 거 아니야. 시모 말을 듣고 아, 이번엔 나더러 팩을 사와 달라고 심부름까지 시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움직이지도 않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자 시모는 포기하지 않고 옆에서 신경 쓰이게 팩해야 한다고 징징대길래 짜증이 나서 고무장갑을 던지듯이 싱크대에 올려놓고 팩 사러 나갔다 온다고 했는데요. 예, 지금 뭐 하는 거니? 난 화장품 가게에 파는 화장품은 뭐가 들었는지 믿을 수가 없어. 아무리 좋은 성분이 들어갔다고 해도 내 피부가 워낙 예민해서 함부로 못 쓰거든? 네? 그래서요? 그래서는 뭐가 그래서야. 네가 직접 만들어서 해줘야지. 수제 팩 알지? 요즘 집에서 다들 건강한 재료만 가지고 직접 만들어서 팩하니까 피부가 반질반질 하더라고. 난 방에 가서 좀 누워있을 테니 얼른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아,
다시 생각해도 저때 시모가 얼마나 얄미운지. 팩을 만들어서 시모에게 가져가는 동안 입에서 욕이 끊이질 않았죠. 대체 뭘로 팩을 만들어야 하는지 머리가 새하했거든요. 그러다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오이가 눈에 보이대요. 오이 팩은 집에서도 많이 하니까 오이를 써야겠다 했는데요. 오이가 흐물흐물한 게 상태가 영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오이를 입에 넣을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먹는 게 아니니까 오이를 믹서기에 갈아서 시모 얼굴에 얹어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그때 거실에 있는 전화기가 울렸고 시모가 벨소리 시끄럽다며 얼른 나가서 전화나 받으라고 하더군요. 받았더니 시아버지였어요. 나 오늘 일찍 집에 들어가니까 일찍 저녁 먹자고. 내 말 들었어? 왜 대답이 없어? 아버님, 저예요, 미선이요. 제 목소리에 시아버지도 한참 말이 없으셔서 전화를 끊어야 하나 시모를 불러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다시 들리는 시아버지 목소리에 마른 침을 삼키며 집중했어요. 1시간 내로 집에 들어갈 테니 가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오랜만에 같이 저녁이나 먹자꾸나. 방에 돌아가서 팩을 해주며 시모에게 조금 전 통화 내역을 알려주려는데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더군요. 그저 자기 얘기 좀 들어보라면서 제 말을 자꾸 끊길래 저도 시부가 온다고 말하지 않았죠. 시모가 팩한 지 1시간 가까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화를 내더라고요. 너 때문에 이게 뭐야? 내 피부 좀 봐. 팩하다가 따가운 게 도저히 못 참겠어서 거울을 봤는데 내 피부 대체 왜 이러니? 너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여기 뾰루지까지 올라왔잖아. 에이! 시모는 발악을 하더니 손에 들고 있는 축축한 오이팩 시트를 제 옷에 집어 던지기까지 했어요. 저도 열이 받아서 한마디 하려는 순간 시부가 등장하는 바람에 계획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시모 목소리가 워낙 커서 그랬는지 시모는 시부가 들어오는 소리를 못 들었나 봐요. 시모는 주방 안에 있던 저를 보고 있어서 등 뒤에 있는 시부를 보지 못했고 저 혼자 시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바로 고개 숙이고는 우는 척 연기했죠.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 확인하고 팩을 드렸어야 했는데 다 제 불찰이에요. 다음부터는 제대로 확인하고 팩 만들어서 해드릴 테니 그만 화 푸세요. 어쭈? 이게 사과한다고 끝날 일인 줄 알아? 불쌍한 척하면 내가 봐줄 줄 알았니? 나 내일부터 피부과 갈 테니까 병원비는 네가 전부 내라. 알겠어? 시모는 제가 우는 척을 하니까 기가 찬다는 듯이 손을 번쩍 들었는데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고 맞을 각오를 했지만 시모 손길이 제 어디에도 닿는 느낌이 나지 않았어요. 시부 목소리만이 제 귀에 들렸고 시모가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화들짝 놀라며 기겁하는 모습도 봤죠.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여보, 당신이 왜 이 시간에? 당신 나 없는 동안 매일 새아가한테 그런 식으로 한 거야?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사람이 새아가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아? 알아서 잘하는 애를 잡긴 뭐하러 잡아? 저는 시부가 제 편을 들어줘서 시모보다 더 놀랐어요. 그리고 이때 알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저를 무척이나 아끼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어쩐지 뿌듯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게 기분이 좋았어요. 시모는 시부 말에 당황하더니 여보, 그게 아니라 저것 때문에 내 피부 좀 봐요. 상한 오이로 내 얼굴에 팩을 했다니까. 그러니 내가 화가 안 나겠어요. 피부는 망가지면 돈이 수백 깨지는 건 기본이라고요. 하다 새아가한테 시중까지 시켰단 말이야? 못났다. 참 사람이 못났어. 쭈글쭈글한 피부에 그깟 팩한다고 당신이 새아가 피부처럼 되는 줄 알아? 정신 좀 차려. 시모는 괜히 한마디 했다가 시아버지께 더 혼이 났고 저는 이때다 싶어서 우는 척 연기하며 시모가 제게 한 짓들을 전부 일러바쳤어요. 시부는 저에게 시모가 조금이라도 일을 시킨다면 바로 자기에게 얘기하라고 끝까지 제 편을 서주시고는 멋있게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시모는 그런 시부를 쫓아가셨고요. 저는 그날 이후로 시부 앞에서는 은근히 부탁하는 말투로 시모를 부려먹었죠. 어머님, 젓가락이 떨어졌는데
하나만 가져다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이 제일 가까워서요. 넌 손이 없니 발이 없니? 이 사람이 정말 가져다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가져다 주려고 했어요. 아유 참, 잠깐만 기다려라. 아, 어머님, 일어나신 김에 시원한 물 한 잔도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심호와 고군분투하는 동안 남편에게 솔직하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남편은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그저 저만 계속 참으라며 자기 엄마 편만 드는 거 있죠? 시부는 하나도 안 닮고 시모 성격만 어쩜 저리 닮았는지 더 얘기하면 저만 속이 터졌어요. 그래서 남편과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호텔에서 동료들끼리 부부 동반 여행을 가자며 동료가 추진했고 저도 이번 기회에 남편과 사이도 풀 겸 남편에게 여행 가자고 했거든요. 공짜야? 내 돈 한 푼도 안 쓰는 거면 당연히 가지. 운전도 당신이 하는 거지? 요즘 운전만 하면 빨리 피곤해진다고. 나 가서 잠만 자? 그래도 되면 내가 운전하고. 남편은 저와 하는 건 뭐든 하기 싫어하고 본인 돈, 체력, 시간을 쓰는 걸 굉장히 아까워했습니다. 그래도 저만 빠지긴 좀 그래서 남편에게 최대한 맞춰주기로 하고 겨우 같이 갈 수 있었네요. 그런데 저놈이 미쳤는지 저녁에 술을 많이 마시고는 여자 동료들에게 추근대다가 분위기가 험악해진 거예요. 어차피 같이 온 여행인데 다 같이 놀아야 재밌죠. 우리 술게임 할래요? 술게임! 그만하시죠. 술 많이 드신 것 같은데. 그만 들어가서 주무시는 게 낫겠네요. 제가 방에 데려다 드릴 테니까. 아이씨, 넌 뭐야? 나 지금 희정씨랑 얘기하고 있잖아. 희정씨, 이리 와봐요. 그래요, 정호씨. 많이 취한 것 같으니까 그만 들어가서. 남편은 제 동료인 희정씨 팔을 잡고 끌어당겼다가 희정씨 남편에게 주먹을 맞고 말았어요. 결국 남편은 그대로 기절해서 동료 남편들이 남편을 방까지 데려다 주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쪽팔렸는지 동료들과 남편분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심지어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기억 안 나는 척하면서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엄청나게 싸웠는데 남편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사과한다고 내가 실수한 게 없던 일이 되냐? 그리고 기억도 안 나는 일인데 내가 사과를 왜 해야 하는데? 네가 하자는 대로 했잖아. 근데 왜 나한테 지랄이냐고. 당신 기억 나잖아. 나면서 사과하기 싫어서 당신도 쪽팔리니까 기억 안 나는 척한 걸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희정씨한테 전화할 테니까 당신 무조건 잘못했다고 사과해. 희정씨 남편분에게도 사과하고. 아씨, 운전하는데 열받게 할래? 나 좀 내버려 둬. 난 네가 하자는 대로 해줬잖아. 그러니까 너도 한 번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수지타산이 맞지. 넌 호텔에서 일하는 애가 계산이 안 돼? 머리가 안 돌아가? 으휴. 이렇게까지 말 안 통하는 사람 보셨나요? 저는 처음 보거든요. 속이 불타는 기분도 처음 느껴봤고요. 이때 남편과 살면서 처음으로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쪽팔렸거든요. 나 혼자 바람 쐬고 싶으니까 연락하지 마. 알겠어? 연락하면 나 집에 안 올 수도 있다. 나 내버려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알려줘야지. 아, 좀.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알아서 갈 거야. 남자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나하나 전부 알려고 하면 남자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계속 밖으로 도망만 치는 거라고. 알겠어? 부부 동반 여행을 다녀온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은 자기 혼자 바람 쐬고 싶다면서 저한테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이 진짜로 떠나버린 거예요. 시아버지께도 전부 얘기를 했나 보더군요. 남편이 바람 쐬러 가겠다고 떠난 게 원래 쉬는 날이 아닌 평일이었거든요. 안 그래도 저는 시부와 가끔 톡 정도는 주고받고 있었는데 다음날 갑자기 시아버지가 제게 200만 원을 입금해주면서 남편이랑 둘이 여행 가는데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톡이 왔더라고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남편이랑 여행은 뭐고 이 돈은 뭐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어봤죠. 아버님, 남편이 저랑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아버님께 그렇게 말했단 말씀이시죠? 그놈이 세아가 너랑 곧 1주년이라서 여행 가고 싶다고 하길래
내가 일정 빼줬다. 모자라면 나한테 연락해라. 돈이야 너희한테 얼마든 줄 수 있으니. 이 인간이 1주년이라고 여행 간다며 뻥을 쳤더라고요. 휴가를 내고 어딘가 여행은 가고 싶은데 시부가 허락을 안 해주니까 저를 팔아 넘긴 거죠. 아버님에게 1주년 여행은 저도 처음 듣는 소리라고 말하니 남편이 저와 함께 부산 여행을 간다고 말했다더라고요. 완전히 미친 거죠. 저는 그놈 잡으려고 일부러 직장에 연차까지 내고 자차 타고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장장 5시간 운전을 분노의 질주를 하며 달려왔죠. 그런데 무작정 온 거라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때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예전 남편의 휴대폰을 훔쳐보다가 숙소 예약하는 어플을 몰래 들어가 봤는데 결혼 전에 남편이 예약했던 호텔 내역들이 쭉 있었죠. 신기하게 한 군데만 주구장창 예약했더라고요. 설마 하고 그 이름을 검색해서 밤늦게 무작정 찾아갔어요. 같은 이름의 다른 호텔이면 어떡하나, 여기에도 이놈이 없으면 어떡하지? 별별 생각을 하던 중에 주차장을 들어가는데 남편 놈 차를 한눈에 발견했습니다. 호텔에 남편 이름을 말하며 어느 호실에 묵었는지 알 수 있냐 물었더니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더군요. 하는 수 없이 로비에서 30분 넘게 죽치고 앉아 있었죠. 밖에서 익숙한 얼굴이 여자와 팔짱을 끼고 걸어 들어왔죠. 네, 저도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는데 빠르게 현실을 인정하고 재빨리 휴대폰을 들어 몰래 사진을 몇 장 찍었네요. 그리고 모자를 푹 눌러쓰곤 두 연놈들이 탄 엘리베이터를 급히 탔습니다. 저도 이때 무슨 생각으로 이랬나 몰라요. 그놈들 당당히 7층을 누르길래 전 10층을 눌러놓고 모르는 척 기다렸다가 그들이 내리고 슬그머니 뒤를 밟았어요. 저들이 호실 문을 닫으려는 찰나에 재빨리 발을 끼워놓고는 모자를 던지고 말했죠. 야, 이 미친 새끼야. 넌 네 아버지까지 속이고 부산에 와서 딴 년이랑 뒹굴고 있냐? 너 진짜 겁대가리를 상실했구나. 혼자 바람 쐬러 간다더니 둘이 한 몸이 된다는 말이었어? 저는 바로 남편 머리채를 잡았고 상간녀는 누구냐며 소리를 지르며 절 떼어내려길래 발로 차버렸어요. 남편 머리털을 다 뽑을 기세로 머리채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 짐승과 비슷해진다는 걸 톡톡히 보여주고는 제 풀에 지쳐 남편과 상간녀를 놓아주었네요. 그래, 어차피 들켰으니까 솔직하게 말할게. 나 당신이랑 같이 살기 싫어. 당신이 내 운명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 결혼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팍 식은 걸 어떡해? 그게 내 잘못이야? 원래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야 내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린 원래 인연이 아니었던 거지. 그니까 좋게 생각하고 좋게 이혼하자. 맞아요, 언니. 언니도 솔직히 오빠랑 결혼할 만큼의 인연은 아니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랑 오빠랑은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똑같은데 이런 사람 놓칠 수는 없잖아요. 언니가 이혼만 해주면 절대 언니 앞에 안 나타날게요. 언니 인연도 제가 적극적으로 찾아드릴게요. 참 수준 떨어지는 남편과 상간녀의 말에 할 말이 없더군요. 저들과 한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게 소름 끼치게 싫더라고요. 끼리끼리 잘 만났네. 그래, 어린 년 만나는 저놈이나 유부남 만나는 어린 년이나 너희가 얼마나 열렬히 사랑하는진 내 알 바 아니고 네 놈은 각오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아버님께 가서 다 잃을 거거든. 엥? 언니, 유치하게 그게 뭐예요? 오빠 아버지께 말하면 저랑 헤어지게 해준대요? 상간녀는 사태가 심각한 줄도 모르고 쳐웃고 있었는데 남편은 제 말에 얼굴빛이 사색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 발 아래 넙죽 엎드리면서 제발 아버지께는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고 말해달라 빌기 시작했죠. 상간녀가 남편에게 왜 그러냐고 모양 빠지니까 그만하라고 속닥대는데 남편이 상간녀의 입을 막기 시작했죠. 어쨌든 저는 증거도 수집했고 현장을 적발했으니 이제 남은 건 시부에게 말하는 일만 남았어요. 남편은 다음날 상간녀를 버리고 나왔는지 출근을 했더라고요. 그럼 뭐 하나요? 저는 이미 실시간으로 시부에게 사진을 전달해드렸는걸요.
시부는 당연 남편 얼굴을 보자마자 풀스윙으로 뺨을 날렸고 제가 왔을 땐 뺨이 보기 좋게 퉁퉁 부어있더라고요. 네 놈이 감히 새아가를 두고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딴 여자를 만나고 다녔단 말이야? 내 회사에 망신을 주려고 작정을 했구나. 저런 썩을 놈, 지 엄마랑 똑같아서 모자라고 한심한 놈. 내가 널 봐주고 참아준 건 새아가 때문이란 걸 몰랐던 모양이구나. 더는 못 보고 있겠다. 난 더는 널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평생 너한테 경제적인 지원은 끊겠으니 그딴 식으로 굴 거면 너 알아서 살아. 시부는 남편이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막말도 서슴지 않으셨어요. 화가 나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왜 시모와 남편이 시부 앞에서 그동안 찍소리도 못했는지 알게 된 날이라고나 할까요? 남편은 시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어요. 아버지, 그건 안 돼요. 그래도 제가 아버지 아들인데 경제적 지원을 끊겠다뇨.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뿐인데 그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라고요? 이놈이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얼마나 더 쳐맞아야 정신 차릴 거야? 그 입을 당장 뜯어버리기 전에 조용히 사과하지 못해? 시부 말씀대로 정말 못나도 너무 못난 모습에 있는 정 없는 정 오만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못난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하게 해서 미안하구나. 내 저놈을 대신해 사과하마. 대아가 넌 어떻게 하고 싶으냐? 네가 하자는 대로 해줄 테니 얼른 말해봐. 아버님이 너무 좋아서 조금 전까지도 고민했는데 저놈이랑 이혼하고 싶어요. 제가 불륜은 절대 참고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자꾸 그날이 떠올라서. 참, 아직 아버님께 못 보여드린 게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저는 시아버지 앞에서 한 번 더 눈물 연기를 하면서 휴대폰을 들이밀었어요. 그건 상간녀가 제게 보낸 메시지였거든요. 남편이 상간녀를 버리고 서울로 가버리더니 불안했던 상간녀는 제게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며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두 줄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을 함께 보내며 남편은 아직 모르는 사실이니 제가 먼저 포기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죠. 시아버지는 손까지 부들부들 떠시면서 본인이 책임지고 남편과 이혼시켜주겠다고 하셨어요. 저놈에겐 내 새아가 네 앞에서 약속했듯이 10원 한 장도 지원해주지 않을 생각이다. 그리고 내 회사에서도 아웃이야. 저런 무능력한 놈은 아무리 아들이라고 한들 내가 힘들게 키운 회사를 저딴 놈에게 물려줄 수 없지. 못난 식구들 비위 맞추느라 그간 고생 많았다. 내가 해줄 건 없고 위자료 빵빵하게 챙겨줄 테니 그거라도 받아주겠니? 아버지, 저희 사이에 애도 없는데 그렇게까지 해줘야 해요? 그럼 네가 위자료 줄래? 너 돈 있어? 나한테 위자료 줄 돈 있냐고. 어차피 내가 소송해도 아버님이 줄 돈인데 돈 한 푼 없는 넌 좀 빠지지? 그지 새끼. 아휴. 그렇게 저는 시아버지 도움을 받아 남편과 이혼하게 됐답니다.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네요. 저도 제 인생에 이혼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역시 사람 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다들 이런 생각 한 번은 해보고 살지 않나요? 앞날은 모른다고들 하잖아요. 그래도 전 시부와는 종종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아버님처럼 좋은 인생 선배를 그딴 놈 때문에 잃기는 싫었거든요.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하고 7개월이 지났을 때였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요. 상간녀더라고요. 이 여자가 저한테 볼 일이 뭐가 있어서 연락했는지 궁금해서 만났죠. 언니, 정말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다고요. 안 만나주면 어쩌나 걱정 많이 했는데 나와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상간녀가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서는 제 손을 붙들고 엉엉 울길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붙잡힌 손을 더럽다는 듯이 떨치고는 앉았죠. 근데 전현이 사람을 불러놓고 한참 울기만 하길래 점점 짜증이 나는 게 아니겠어요? 임산부라서 최대한 맞춰주려고 했는데 도무지 입 열 생각이 없어 보여서 짜증낸 거예요. 왜 불렀어요? 나 인내심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할 말 있으면 빨리 하세요. 언니, 저 정말 미치겠어요. 아버님은 진짜로 오빠한테 돈 한 푼 안 주시는 거 있죠?
아니, 그만큼 했으면 됐잖아요. 심지어 오빠는 아버님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나 하고 있고, 제가 다른 일이라도 하라고 우리 애 곧 태어나면 뭐 먹이고 키울 거냐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성질내면서 사장 아들인 자기가 어떻게 그런 푼돈 받고 딴 회사에 몸을 담그냐는 거예요. 지가 무슨 왕자야? 누가 들으면 허드렛 일 한 번 안 하고 자란 놈인 줄 알겠다니까요? 상간녀 말로는 전 남편과 결혼하긴 했는데 시아버지 지원이 완전히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겨우 상간녀 부모님이 해준 투룸에서 지내고 있는데 전 남편은 태어날 애는 생각도 안 하고 시부 회사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 1인 시위까지 하면서 고집 부리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제 배 보이시죠? 이렇게 배가 불러있는데도 어머님은 저 구박만 하시고 저보고 마당에 있는 잔디를 뽑으래요. 그것도 손으로. 어머님이 언니한테도 그랬어요? 전 진짜 언니보다 이겼다고 생각한 게 남편 핏줄을 가진 거였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진짜 승자는 언니였더라고요. 근데 언니도 너무했어요. 왜 저한테 진작 말 안 해줬어요? 그랬으면 이딴 놈이랑 결혼까지는 안 했을 텐데 빨리 얘기 좀 해주지. 내가 그걸 왜 얘기해줘야 하는데요? 남의 남편 뺏어가 놓고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은근히 욕심이 많은 타입이네. 원래 남의 것 뺏어간 년들은 잘 살 수가 없거든. 왜냐고? 그렇게 만난 것들은 나중에 똑같은 이유로 헤어지게 돼 있으니까. 나한테 좋은 소리 듣자고 만나자고 한 건 아니죠? 할 말 끝났으면 가볼게요. 잠깐만요. 언니, 그 오빠가 그러는데 언니 오빠랑 이혼할 때 돈 받았다면서요? 아버님이 언니한테 위자료 줬다던데 그것도 엄청 많이. 저 그 돈 좀 빌려주면 안 돼요? 곧 우리 아기 태어날 텐데 돈이 없어서 그래요. 언니는 저 이해하니까 빌려주실 거죠? 이게 목적이었어요. 앞에 신세 한타는 미끼였고 최대한 불쌍한 척해서 저한테 돈을 뜯어낼 심산이었나 봐요. 하지만 제가 옛날에 저겠어요? 당연히 거절하려고 했는데 마침 시원한 커피가 나왔길래 직원이 돌아서기도 전에 그 커피를 친절하게 받아서 상간녀 얼굴에 냅다 뿌려버렸습니다. 직원이 깜짝 놀라더군요. 바람 피운 주제에 이혼해달라고 애원해서 해줬더니 이제는 뭐가 억울해서 내 앞에서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거지? 야, 태어날 애가 너 따위 년처럼 살길 바라지 않으면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똑바로 행동해. 그리고 아버님이 주신 위자료 그거? 그 돈은 네 년이랑 네 남편 놈이 무능해서 아버님이 대신 갚아준 돈이니까 눈독 들이지 마. 알겠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뱃속에 애가 있다고. 너 미쳤어? 끝까지 이기적이네. 난 너 같은 년 보고 싶지 않고 하소연 들어주고 싶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나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다시는 호텔 앞으로 찾아오지도 마. 또 찾아온다면 덜 힘들다고 생각하고 니년 식구들에게 자꾸 날 찾아온다고 얘기할 테니까. 몸도 마음도 더 힘들어지면 그땐 날 찾을 기운도 없지 않겠어? 야, 이 미친년아. 으이, 나한테 남편 뺏긴 주제에 어디서 잘난 척이야? 내가 너한테 진짜 미안해서 사과한 줄 알아? 돈 받으면 너 같은 건 상종도 안 하려고 그랬다고. 남편 뺏겨서 아직도 나한테 자격지심이라도 남아서 이래? 너 설마 아직도 우리 오빠 좋아하니? 저는 상간녀 말에 참지 못하고 뺨을 날렸어요. 맞을 만한 말만 골라서 하는 것도 제주라면 제주라고 해줘야겠죠? 내가 그딴 똥차를 뭐하러 아직도 좋아하겠어? 네가 대신 걷어가줘서 얼마나 홀가분한데. 너도 그 똥차 처분하고 싶어서 나 찾아왔잖아. 아니야? 근데 어쩌냐? 너도 똥차라서 벤츠는 절대 못 만날 텐데. 너도 네 오빠랑 잘 맞는다고 좋아했으니까 평생 둘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커피값만 계산하고는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직원분도 얼떨떨해서는 제가 커피를 쏟아서 의자를 훼손한 값까지 건네니까 처음엔 거절하길래 손에 쥐어주고 나왔네요. 마지막에 본 상간녀의 허탈한 표정은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정말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저는 여전히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돈 많은 시부가 제게 위자료로 3억을 주셨고 소형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아, 세를 받는 돈은 제가 쓰는 건 아니고 친정 부모님께 전부 용돈으로 보내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친정 부모님 얘기를 너무 안 한 것 같네요. 실은 제가 글을 쓰게 된 건 친정 부모님 때문이 커요. 친정 부모님이
아직도 제가 전 남편과 이혼한 사유가 불륜 때문인 줄 모르시거든요. 일부러 말을 안 했어요. 말을 못하기도 했고요. 혹시 제 사연을 듣는 청취자분들 중에 부모님 입장이신 분들이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식이 이혼했는데 알고 보니 그 이유가 불륜이었다고 한다면 어떤 감정일지 말이에요. 저는 부모님께서 쓰러지실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저도 모르게 진실을 말하기 어려웠거든요. 저의 작은 배려가 혹시 부모님께는 상처가 되진 않았을지, 실망하는 건 아닐지 걱정도 되네요. 고로 이번 기회로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면서 친정 부모님께도 솔직하게 말해보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이 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남편과 시모 욕도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도 그들에게 모든 대가는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친정 부모님도 제가 거짓말한 걸 용서해 주시겠죠? 저는 전 시부와 종종 연락하면서 저 파렴치한 사람들이 언제까지 벌을 받는지 멀리서도 지켜보려고 합니다. 남의 것을 탐낸 자들의 최후가 어떨지 궁금하니까 그 최후가 하루빨리 오길 바라며 전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좋은 인연들과 행복한 날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